안녕하세요.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탐방하는 채널 도시데이입니다. 오늘은 콘크리트와 유리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벗어나 목조 건축물로 둘러싸인 전통 사찰 통도사를 찾아가 사찰의 공간 배치와 건축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통도사에 도착했습니다. 통도사는 신라시대 선덕여왕 시기 자장율사가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창건했으며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금강계단을 조성하여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는 사찰인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목조 건축의 수명 문제와 임진왜란으로 인한 대규모 소실이 있었으나 상황에 따라 다시 지어지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통도사 입구부터 중심 공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통도사로 가는 길에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출입문이 보이네요. 3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운데 칸이 양옆보다 높은 소슬대문 형태입니다. 또한 지붕의 규모가 크다 보니 주 기둥 앞 뒤로 보조 기둥이 있네요. 이어서 가다 보면 우측에 성보박물관이 나오는데 수많은 불교 회화와 조각품, 건축유물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도사가 시작되는 일주문이 보이네요. 들어가기 전 통도사 배치를 우선 살펴볼까요? 통도사는 다른 사찰들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배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불상을 모시는 주요 전각들은 남향을 중시하는 배치를 하여 보통은 일주문부터 대웅전까지 이동하는 동선의 축과 건물의 향이 일치하는데 통도사의 경우 주요 건물들은 남향이나 이동 동선은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동선을 따라 이동하던 3개의 구역을 만나게 되며 각 구역은 하로전, 중로전, 상로전으로 불립니다. 사찰의 대문격인 일주문은 3칸의 규모이며 4개의 기둥과 맞배 지붕만으로 구성된 간결한 구조물입니다. 특히 측면에 지붕과 기둥을 이어주는 공포 구조물이 노출되어 있는데 공포에 수많은 출목들이 노출되어 목구조의 결구 방식을 볼 수 있으며 구조미가 느껴집니다. 일주문 현판에는 영축산 통도사라는 글씨가 써 있는데 통도사를 둘러싼 영축산과 통도사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왕문이 나옵니다. 천왕문은 사천왕상을 담은 문이며 무서운 표정의 사천왕상 조각이 있는데 이곳부터 사찰 경내에 진입하니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천왕문에서 부리문까지 한눈에 들어오는데 이 사이가 하로전 구역입니다. 진입부 양옆에 2개의 건물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왼쪽이 범종각이고 오른쪽이 극락보전입니다. 범종각 배치를 보면 시계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덕에 천왕문의 축선에서 오른쪽으로 비껴간 부리문까지 시선과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범종각은 2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전사물이라 하여 소리를 내는 사물들이 있는데 1층에는 불가의 종인 범종이 있고 2층에는 홍고, 모거, 운판 등이 있습니다. 다시 우측에 있었던 극락보전 후면에는 험한 바다를 건너 이 우주에서 가장 즐거운 세계인 극락세계로 향하는 반야용선을 표현했습니다. 배의 앞은 용의 머리를, 후미는 용의 꼬리를 표현했고 인로왕 보살, 지장 보살과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하로전 중심으로 이동해보면 넓은 마당이 펼쳐지며 그 중심에 영산전이 있습니다.
영산전 양옆에 약사전과 극락보전의 거리가 다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정을 형성하는 중심성이 약합니다. 지금 보시는 하로전 구역은 중로전, 상로전 구역으로 통하는 과정적인 공간이라 의도적으로 위계관계를 약화한 것으로 보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제 중로전이 펼쳐질 부리문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부리문은 3칸의 팔짝 지붕을 갖추어 본격적으로 중요한 공간이 펼쳐지기 전 출입문이라는 위상을 갖추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면 통도사의 중심 건물인 대웅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관음전 건물도 같이 시야에 들어오는데 대웅전과 관음전, 그리고 그 뒤에 영축산과 조화를 이룬 장면이 압권입니다. 부리문을 관통해서 대웅전과 영축산을 보는 장면도 멋지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리문을 우회해서 대각선으로 대웅전을 향하는 경관도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대웅전이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접근하는 과정에서 완만한 영축산의 산세와 남향으로 배치된 원통당과 감로당의 수평 지붕이 잘 어울리고 우측의 관음전 뒤에 가려진 대웅전과 석탑들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부리문에서 직접적으로 통도사의 대웅전을 보는 방식과 우회 접근을 통해 대웅전으로 접근하는 방식, 두 가지를 모두 체험이 가능한 것도 통도사 사찰의 매력입니다. 관음전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단을 올라가야 하고 건물 앞에 석등이 있어 공간 위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면에 5층 석탑도 있는데 중로전의 건물군과 대웅전의 축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상을 모신 관음전 뒤로 2개의 건물이 더 있습니다. 미륵불상을 모신 용화전입니다. 관음전과 용화전 사이에는 봉발탑이 있는데 석가모니가 미륵불에게 바치는 밥그릇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용화전 뒤로는 부처 중 위계가 가장 높다는 비로자나불이 봉안되어 있는 대광명전이 있으며 중로전의 중심 건물이 됩니다. 다시 내려와서 대웅전 축선에 있는 석탑 북쪽에는 가운데 칸이 양옆보다 높은 소슬대문 형태의 계산조당이 있습니다.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의 영정을 봉안한 해장보각으로 들어가는 정문 역할을 합니다. 지붕 측면 박곡널의 수직성에서 느껴지는 나무의 물성이 극대화되어 시선이 머뭅니다. 다시 중로전과 상로전 축이 만나는 5층 석탑으로와 주변을 살펴보니 중로전 공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통도사의 메인 건물들의 에너지가 모여 수직적으로 치솟은 느낌도 듭니다. 통도사의 가장 중심 위계를 갖는 상로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세불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봉안한 곳이 대웅전인데 통도사는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 있어 대웅전 내에는 석가모니 불상이 없다고 합니다. 금강계단의 출입은 제한되어 있어 참고 이미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웅전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진신사리 주위를 계단 형식으로 둘러싸고 있는 사원의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강계단 동쪽에 있는 세존비각에는 금강계단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석가열의 연골 부도사리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도사 건물 배치의 정점인 대웅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물들은 남향 배치를 하는데 대웅전은 사찰의 메인 동선인 일주문, 천왕문,
부리문의 축과도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남향과 동향이 동시에 중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메인 동선축에 대응하는 동측 지붕을 온전한 팔짝 지붕의 전면부 모습이 아닌 한쪽은 합각 지붕의 모습이 나타나는 비대칭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 결과 남측과 동측의 위계관계가 흐려져 향이 여러 개인 독특한 건물이 됩니다. 마치 어느 방향에서든 진신사리를 향하는 금강계단과도 닮았고, 앞서 중로전 구역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선축과 메인 건물의 축이 만나는 지점에 배치된 석조탑과도 통하는 느낌입니다. 대웅전 뒤편이자 서쪽 마당으로 진입하면 구룡지라는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그 뒤로 작은 전각 건물이 눈에 띄는데 구룡지와 잘 어울리는 규모네요. 이상으로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 있는 통도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